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로레 정리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로레 정리를 통해서 평균값 정리라는 것도 같이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평균값 정리가 뭔지 먼저 읽어보죠. 자, 평균값 정리는 민 밸류 시어렘이라고도 불러요. 평균값 정리가 F가 A, B에서 연속이고 A랑 B를 포함하는 폐 구간에서 연속이고 A와 B를 포함하지 않는 개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F'이 이와 같이 되는 요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아, 뭔가 로레 정리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여기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도 똑같은데 세 번째 조건이었던 FA와 FB가 같다. 그러니까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가정만 빠진 거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로레 정리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되는 C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보면은 F'C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다 라고 했는데 얘가 뭘까요? 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울기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울기예요. 그래서 A와 B를 양 끝점이라고 했을 때 이 A와 B를 양 끝점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이은 여기 이제 이었을 때 여기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A와 B, 그러니까 A하고 B를 그때 함수값하고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여기 평균 변화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B 빼기 A는 이제 여기 X값의 변화고 FB 빼기 FA가 여기 함수값의 변화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다 이 우변에 있는 이 값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평균값 정리는 이 기울기하고 뭐가 같아진다? 그래서 보면은 F'C하고 같아진다. 그러니까 F'C라는 거는 이 함수에서의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접선의 기울기, 순간적인 기울기를 얘기하는데 어떤 C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게 되는 C라고 하는 X의 포인트가 A와 B 사이에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A와 B에서의 함수값을 연결했을 때 요런 이제 직선이 나왔는데 이 직선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갖는 그 C라고 하는 점이 요 A랑 B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곡선 검은색 이제 곡선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접선을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어느 순간 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지게 되는 접선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요 점을 C라고 했을 때 그 C가 A와 B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곡선의 좀 모양의 개형이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지금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하고 내가 요 곡선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 파란색 직선하고 기울기가 일치하게 되는 여기가 되는 거죠. 요 포인트를 이제 C라고 했을 때 그 C는 A와 B라고 하는 양 끝점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또 계속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발생하네요. 그쵸?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또 C라고 했을 때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C1, 하나는 C2라고 하면 그 점들은 A와 B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평균 기울기, 평균 변화율하고 그 어떤 C라는 점에서의 그 기울기, 순간적인 변화율하고 같아지게 되는 요 C가 구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균값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죠. 자, 이 평균값 정리의 증명은 로레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 같이 해볼 건데 로레 정리에서 있었던 가정 중에 평균값 정리에 없는 가정이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민밸류 시어렘, 즉 평균값 정리의 증명을 위해서 그 가정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h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한번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까만색 곡선이 까만색 요 곡선, 지금 이렇게 따라 그리는 요 곡선이 f예요. 원래 함수 f. 그리고 그 함수의 양 끝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본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a와 b에서의 함수값도 알고 요 녀석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직선이 만들어지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쉽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빨간색 원래 함수 f하고 지금 이렇게 끝점만 연결한 파란 직선하고 관계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함수값의 차이, 높이 차이는 있는데 어디에서만 같나? 보니까 아, 양끝점에서는 양끝점을 연결했으니까 요 원래 f라는 함수하고 지금 만들어낸 직선하고 양끝점에서는 값이 같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아, 양끝점에서 같다는 이 성질을 이용하면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냈을 때 롤의 정리의 가정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h를 지금 본 것처럼 이제 원래 있던 함수 있죠, f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낸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하고의 차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넣어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A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A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녀석의 기울기는 요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 A, FA를 지난다라고 했을 때 요 직선의 방정식이 FA 더하기 여기가 기울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여기에 A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X 빼기 A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본 직선의 이퀘이션,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이 fx는 원래 있었던 원래 함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개를 뺐을 때 hx다라고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 자, 그러면 h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h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h가 우리가 지금 롤의 정리 쓰려고 해요. 그래서 hx가 미분 가능이면서 연속이면서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면 롤의 정리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hx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일단 연속이 될까요? 자, 연속인 함수의 성질은 연속인 함수들끼리 더하거나 빼도 연속인 함수가 되니까 여기에서 잘 보면 이 f랑 이 직선의 성질을 잘 알면 돼요. 근데 f라는 녀석은 기존 애초에 여기 그림에서 보면 f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에요. 가정에 의해서. 그냥 가정에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직선 역시 직선의 방정식, 그냥 1차식이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들을 연산한 h라는 함수도 당연히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구간을 이제 어디에서 잡았냐면 자, AB,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또 뭘 얘기하고 싶냐? 1번, 2번, 3번 마지막 조건.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그럼 HA랑
지금 함수가 h니까 ha랑 hb랑 같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다면 가정은 다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HA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대신에 A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FA가 되니까 FA 빼기 FA 없어지죠. 없어지고 여기 A가 들어가니까 0이 돼서 없어지네요. 그래서 HA가 뭐가 됐죠? HA가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HB도 생각해 보면 H에 B를 넣었을 때 X에다 B를 넣으면 FB 빼기 FA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가 B가 되죠. X에 B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B 빼기 A고 여기도 B 빼기 A니까 약분이 되면서 FB 빼기 FA만 남고 여기가 FB였으니까 요만큼이 또 똑같네요. 그래서 없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HB도 0이 되네. 간단한 거죠? A랑 B 대입만 했고 그래서 둘 다 0으로서 같은 값을 가져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롤의 정리의 가정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롤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h라는 함수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어떤 c라는 점이 있다고 하면 그 c가 어디에 있더라?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H'C가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그런데 H'은 뭐냐? H 그냥 미분해보면 되는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 대신에 C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X에 대한 미분이니까 fx를 미분하면 H'은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H'X는 F'X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FA는 어차피 어떤 하나의 값이니까 상수값이라서 미분하면 없고 여기서 X 빼기 A니까 미분하면 요 X만 남는 거죠. 여기가 1이 되면서 여기 앞에 개수만 남게 되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X에다 C를 대입하니까 H'C는 F'C 이거 빼기죠? 여기 빼기 이렇게. 그래서 F'C 빼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얼마다? 제로가 되는 C가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H'C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0이 된다라고 했고 그것이 0이 되었으니 F'C 빼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0이고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니까 F'C는 넘어가서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됐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결론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평균 변화율이었고 미분했을 때 C에서 미분했을 때의 값 이거는 어떤 순간 변화율이니까 그림에서 봤듯이 평균 변화율과 어떤 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게 되는 그 C라는 녀석이 반드시 A, B 사이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밸류 시어렘,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우리는 롤의 정리를 통해서 이제 증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명을 할 때 어떤 정리에 의해서라는 얘기를 써야지만 그것이 이제 정당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리를 쓰기 위한 가정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민밸류 시어렘의 증명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노트를 한번 볼게요. FA랑 FB가 같으면 롤의 정리가 된다. 왜 그렇게 됐죠? 아까 요 가정이 없었으니까 요것만 추가가 되면 롤의 정리가 된다. 자,
그래서 그 가정이 추가되면 FB랑 FA가 같으면 이 가정이 추가되면서 그쵸? 만약에 이제 FA랑 FB가 같다라고 하는 롤의 정리의 마지막 가정이 추가가 되면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가정 그래서 세 개의 가정에다가 결론이 어떻게 바뀌죠? FB 빼기 FA가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F'C가 0인 C가 존재한다 라고 바뀌니까 정확히 평균값 정리에서 이 조건만 추가해주면 롤의 정리가 돼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자, 그럼 예제 2번에서 우리가 예제 2번을 통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폐 구간에서 정의된 3차 함수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 그러면 평균값 정리 아까 우리가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F를 미분했을 때 그것이 양 끝점 0과 2 사이에서 지금 이 함수를 보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 거예요? 0과 2 사이에 어떤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0에서 하고 2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일 때는 얼마죠, 얘가? 0일 때 0이니까 0을 지나네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6을 지나네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저 이렇게 뭐 곡선으로 연결됐을 때 그때 요 0과 2에서의 함수값을 연결하면 이제 직선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직선에 해당하는 요 기울기가 바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평균 변화율을 한번 써보면 0과 2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2 빼기 제로, x의 변화, 그 다음에 함수의 변화는 f2 빼기 f0가 되니까 이런 모양이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뭐랑 같아지냐라고 했을 때 F'C 어떤 C라는 값이 있어서 그 C가 어디에 존재한다? 0과 2 사이에 주어진 구간 안에 이 C가 존재하더라라는 게 평균값 정리였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했을 때 자, 2분의 F2가 얼마였죠? 6이었고 얘가 0이니까 3이네. 그럼 F'C가 3이 되는 C가 0과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네. 그쵸? 근데 F'C는 뭐냐? 여기에서 봤을 때 fx에 대한 미분값을 계산하면 3x제곱 빼기 1이죠. 그쵸? 3x제곱 빼기 1 미분했을 때. 근데 x에 지금 뭘 대입한 거죠? c가 들어간 거니까 3c제곱 빼기 1인 거고 그게 지금 뭐다? 3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3c제곱은 4가 돼가지고 c제곱이 얼마? 3분의 4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 c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됐네요. 다 풀었다. 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에 만족하는 상수 C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수 C는 어디에 존재한다? 0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지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한 C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루트 3분의 2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 C는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자, F0가 마이너스 3이고 모든 x에 대해서 F'이 5보다 작거나 같다고 가정하자.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기호로 썼었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가 오더라도 미분했을 때 값이, 즉 기울기 값이,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한 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5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f의 2라고 하는, 그러니까 2에서의 이 함수 값이 얼마나 큰 값을 갖는가, 그러니까 최대치가 얼마일 거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f가 어떤 모양인지는 사실 모르지만 0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 2일 때 어떤 값을 갖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미분했을 때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주어진 함수는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f'이 항상 5보다 작거나 같다. 그것도 또한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서나 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미분 가능하면 f는 연속도 되겠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연속이다. 그럼 미분도 가능하고 연속이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가정이 다 만족이 됐네요. 요거 두 개만 알면 되니까. 그렇죠? 평균값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제 평균값 정리를 써보자. 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자, 어떻게 되죠? 지금 2에서 얼마나 큰 값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간을 0부터 2까지만 고려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쓰면 평균 기울기가 2 빼기 제로, 0과 2 사이에서, 그러니까 2 빼기 제로분의 f2 빼기 f0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떤 미분값하고 같아지게 되는 요 c가 그것인 c가 0과 2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것도 정리를 하면 여기가 이제 2분의 f2 빼기 f0고 f2는 지금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f0가 마이너스 3이니까 빼주면 플러스 3이 됐나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f'(c)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F2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F2 더하기 3이 2F'C고 그 다음에 F2를 정리를 해주면 2F'C에서 3을 뺀 거고 그쵸? 그런데 가정에서 뭐라고 했다?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가 오더라도 미분한 값은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5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5 하면 10이고 10에서 3 빼면 7인데 역시 이 값도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7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F2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7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미분에 대한 가정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나 더 보고서 끝내도록 하죠. 자, 마지막 CRM은 첫 번째 A번을 보면 F를 미분했을 때 모든 x,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이 0이면 f는 그 구간에서 상수함수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번은 미분한 함수끼리 미분값이 같은 함수는 구간 내에서 상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A번을 먼저 볼게요. 일단 A번에서 상수함수다라는 거를 보이라고 했는데 상수함수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또 고민을 해보죠. 상수함수라고 하면은 여기가 x, y라고 하면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표현된 거죠. 어떤 상수값. 그렇죠?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구간 내 a와 b 사이에서 이 함수가 상수함수다라는 걸 보이려면 여러분이 그냥 아무거나 꺼냈을 때 아무 x나 이렇게 내가 딱 선택을 했을 때 그 x에서의 값하고
또 다른 어떤 값에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x 두 개를 뽑든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의 값을 선택했을 때 함수값을 이렇게 봤는데 두 개가 같다면, 그러니까 아무거나 두 개를 선택했을 때 그들의 함수값이 같으면 상수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두 개를 선택했을 때, 그쵸? 딱 한 번이 아니라 아무거나 그냥 딱 선택했을 때 그게 같으면은 상수함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번은 그 얘기를 이제 다시 써보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한글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값 두 개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x1과 x2를 뽑았을 때 어디서? A와 B 사이에서 뽑아냈을 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요 x1과 x2를 그냥 x1, x2 이렇게 순서를 그냥 x1이 더 작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크기 관계는 이렇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요 상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두 개의 넘버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뽑은 거예요. x 값을 두 개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x1, x2가 어쨌든 요 안에 있겠죠? 안에.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f'x가 0인데 그 x는 A와 B 사이에 존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f'이 0이다. 어쨌든 f를 미분한 거 자체가 f가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 근데 어디에서 미분 가능할까요? 주어진 구간 A와 B 사이에서 x,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만족되니까 당연히 A와 B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죠? 여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안에 있는 x1과 x2 구간 내에서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당연히 요 구간 내에서도 연속이 되겠죠. 그죠?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얘기에 의해서 F는 자, 여기에서 A와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x1과 x2 얘네들도 당연히 그 사이에서는 미분 가능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니까 당연히 x1과 x2에서도 연속이 되겠죠. 자, 당연히 이제 여기 A하고 B 사이에서 우리가 x1과 x2를 그 안에서 이제 뽑아냈으니까 x1과 x2를 다 포함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x1과 x2를 다 포함한 패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해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패구간이라고 써도 괜찮은데 우리가 앞에서 썼던 그 정리들을 보면 미분 가능은 다 개구간으로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패구간인 것도 되지만 정리를 그냥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구간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x1과 x2 사이에서 미분 가능이면서 연속이다라는 것까지 알았죠. 그러면 이 두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뭘 쓸 수 있냐? 오늘 얘기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평균값 정리를 쓰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평균값 정리를 쓰면은 지금 x1과 x2 사이에서의 얘기니까 그것들을 연결했을 때 평균 기울기. 그럼 x2 빼기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이렇게 되고 그것이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뭐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C가 어디에 존재한다? X1과 X2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F 프라임이 항상 0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어떤 X에 대해서도 A, B 사이에 있는 녀석이면 다 미분했을 때 0이래요. 그게 가정이니까 얘가 그럼 0이란 얘기네. 그죠? 가정에 의해서, 문제의 가정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자, 얘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얘가 0이면 그러니까 0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쓰면은 분자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fx1과 fx2가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두 개의 숫자를 뽑아냈더니 결론적으로 그때 둘의 함수값이 같더라. 그건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 아무거나 뽑았는데 두 개 함수값이 같다는 거는 상수함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뽑더라도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상수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자, 그럼 B번을 볼게요. B번은 미분했을 때 함수가 같아요. 미분한 값이 같다. 그러면은 원래 함수도 같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C만큼 차이가 있다라고는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분할 때도 쓰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미분을 했을 때 같은 함수.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미분했을 때 예를 들어서 2x가 되는 함수가 있다. 얘도 2x야. 미분했을 때. 근데 원래 함수를 생각했을 때 f는 x제곱 더하기 3이었고 g는 x제곱 더하기 4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두 개 미분해도 2x로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fx는 상수가 3이었고 gx는 상수가 4였으니까 사실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인데 미분했을 때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같다고 하면 그때 원래 함수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지금 생각해보니 상수값만큼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수값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리는 요 A번을 이용하면 바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CRM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뭐 극값 정리 이런 정리들을 다 theorem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밝혀진 사실들이에요. 어떤 가정이 존재하면 결론이 성립한다. 이런 것들을 CRM이라고 했는데 이 A번의 CRM을 바로 이용하면 B가 바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A에서 이제 이렇게 B를 뭐라고 하냐면 B라고 하는 B 같은 이런 CRM을 따름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그냥 정리고 얘는 따름 정리. 그것에 따른 정리. 그래서 따름 정리라고도 하고 요 B번을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용어기 때문에 B는 코로럴리 따름 정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B번을 한번 보자. 자, B번의 정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제의 가정에서 B번은 아이고. 자, 가정이 뭐였죠? F 프라임과 G 프라임이 주어진 구간 내에서 모든 x에 대해서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얘기하면 미분한 건데 이거 이렇게 써도 되죠. f 프라임하고 g 프라임의 차이가 0이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분한 값을 뺀 거니까 그냥 전체 미분으로 보고 이렇게 빼도 되죠. 이렇게 미분기호 쓰면 되죠. 요거 싫으면 그냥 ddx라고 써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0이다. 그렇죠. 가정에 의해서 지금 이거 가정이에요. 코로럴리 가정. 그러면 이게 미분했을 때 0이다. 그러면 A번 증명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미분해서 0이면은
요 f라는 원래 함수가 뭐다?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끝났네. 그죠? 미분했을 때 어떤 함수 미분했을 때 0이면은 이 함수는 그냥 상수함수예요. a번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따라서 뭐다? fx 빼기 gx라는 함수가 상수함수다. 그럼 이것 빼기 이게 상수함수라면 이게 어디서나 그냥 상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구간이 자 a와 b 사이였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수다. 그럼 요거 다시 쓰면은 우리 코로렐레 결론처럼 뭐 fx 넘겨서는 gx 플러스 c. c는 이때 상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B번 증명까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기 노트 정리를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fx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이 함수를 잘 보면은 정의되지 않는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0에서 정의가 안 되고 있죠. 끊어져 있어요. 연속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의역을 D라고 했을 때 정의역 D는 뭐다? X가 이제 정의되는 구역을 정의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X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것은 있는데 0만 제외가 됐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0을 뺀 것을 도메인 D라고 하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미분해 볼게요. F'X를 구하면 1과 마이너스 1 각각 상수니까 미분하면 x가 0보다 크든 작든 다 0이 되겠죠. 어디에서? 주어진 도메인에서. 도메인은 0이 제외된 구간이에요. 그래서 도메인을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함수냐면 0보다 클 때는 1이고 그죠?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0일 때는 정의가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0에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이런 함수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시어렘에 의하면 미분했을 때 0이면 상수함수라면서요. 근데 미분해서 0인데 얘 보니까 상수함수인가요? 이렇게만 보면 상수함수, 이렇게만 봐도 상수함수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함수가 아니죠. 상수함수라는 거는 어떤 점을 연결하더라도 다 똑같아야 돼요. 그쵸? 직선으로. 그러니까 얘는 상수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C어렘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 가정이 만족됐는데 상수함수가 아니래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도메인 D가 잘 보세요. C어렘에서의 이 도메인 D에 해당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도메인 D에 해당하는 게 A부터 B까지 오픈 인터벌이에요. A부터 B까지 하나의 구간인 거죠.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의 구간인데 지금 여기 노트에서의 문제를 보면은 도메인 자체가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하나, 그 다음에 0부터 x 무한대까지 하나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도메인 D예요. 그래서 D가 만약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0에서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이 돼 있었다면 앞에 있는 C어렘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을 텐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D가 지금 끊어져 있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즉 하나의 구간이 아니므로 이게 뭐냐면 아까 C어렘에서처럼 A부터 B까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이거하고 요거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C어렘의 이제 모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수는 아니고 이제 상수함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C어렘을 적용할 때는 가정을 정확하게 만족하느냐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C어렘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가정과 결론이 뭔지
잘 이제 들여다보고 과정을 꼼꼼하게 문제 체크해보는 것이 가장 큰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에서 볼게요.